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오늘 소소한 주치 더위와 관련한 건강 상담 해드리는데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이 전화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편해지셔서 이제 또 계속 전화로 하시자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우선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요. 네. 사도요한님이 일사병과 열사병하고 다른가를 물어보셨어요. 아, 네. 일사병하고 열사병은 좀 달라요. 일단 좀 일사병은 우리가 좀 흔하게 생각하는 그 더위 먹은 거랑 좀 비슷하기는 하고요. 네. 열사병은 조금 더 아주 심한 증상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사병은 좀 아주 우리 일명 더위 먹는다라고 네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더운 날, 네. 땡볕 아래서 뭐 이렇게 운동을 했다거나 좀 야외 작업을 많이 했다거나 그랬을 때, 네. 좀 입맛도 없어지고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일사병이라고 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이때도 너무 심하면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는 해요. 네. 근데 열사병은 기본적으로 그런 뭐 용광로 작업을 하는 분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햇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노출되는데 뭐 작업복을 좀 입고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체열이 바깥으로 환기도 되지 않고 네. 계속 고온에서 막 이렇게 그 체온 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계속 있었을 때 생기는 건데 네. 이런 경우는 거의 뭐 혼수 상태까지로 아. 가는 열사병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좀 접하기는 어려운 그런 네.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사병이 뭐 주변에서 열사병을 보기는 어렵고 네. 일사병이 주변에서 좀 더위를 먹은 것 아, 같이 네네. 보인다 혹은 내가 지금 현재 더위를 먹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시원한 물을 좀 계속 드신다거나 네. 아니면 시원한 환경 속에 그러니까 갑자기 에어컨 있는 참대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환기가 잘 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부채질, 선풍기 바람 쐬면서 이제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조금 증상이 호전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더위를 먹어서 며칠 정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무리한 뭐 운동이라든지 뭐 기운 없는데 사우나나 목욕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네네. 좀 물 많이 드시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면 네. 좀 그거는 좀 회복이 됩니다. 금방. 아, 병원에 가야 되나요? 아주 심해서 증상이 심해서 막 이렇게 축축 처지고 도저히 이제 기운이 없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보통 우리가 닌겔이라고 하는 수액 주사를 맞으면 회복이 조금은 빠를 수 있어요. 네. 딱히 다른 뭐 약이 치료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뭐 수액요법이라고 하는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헬레나님 질문입니다. 그 여름 되면은 원래 좀 허약해서 그런지 무력감이 들고 운동을 하루라도 안 하면 온 몸이 몸살알듯이 아프다고 그러셔요. 특히 발목과 네. 발바닥. 이런 경우는 그냥 여름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이것도 무슨 처치를 해야 되는 건지요? 운동을 안 하면 아프시다고요? 네.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신 분들일수록 운동을 쉬면 네. 좀 힘들게 느끼실 수는 있고 여름에는 가뜩이나 이제 그 기력이 쉽게 빠지기 쉬운 계절이다 네. 보니까 네. 많이 움직이시는 게 익숙해진 분들은 쉬는 게 좀 더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발바닥이나 이런 쪽에 통증이 계속 있으신 거라면 요거는 오히려 운동하면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통증의 패턴이 운동을 하면 덜 아프고 운동을 안 하면 아프다라고 하면 뭐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원한 곳에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 시원한 곳. 여름에 네. 야외 운동을 네.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지난주처럼 때학볕 뭐 이렇게 더운 데에서는 오전에도 아침 뭐 한 9시 10시만 돼도 자외선도 되게 심하고 덥거든요. 네. 그리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땀 배출이 바깥으로 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오전에 그러니까 해가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는 야외 운동은 여름에는 피하시고 운동을 하신다면 실내에서 좀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체력이 좀 강하지 않고 허약하다 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려면 어떤 운동이 맞을까요? 운동만 하면 하루만 하면 한 일주일 몸살 나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네. 평소에 안 해서 근육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적인 이제 요가 같은 근력 운동을 하면 개운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걷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운동 중에 가장 무난하고 누가 해도 괜찮은 운동은 조깅이에요. 네. 조깅이고, 그게 좀 힘들고, 나는 아무래도 정적인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근육을 좀 더 쓰는 운동이 좋다라고 하시면, 네. 쓰시면 되는데, 강도의 문제인데, 안 하던 분들이 너무 열심히 갑자기 하시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는 다음날 또 운동을 할 엄두를 안 내하시기 때문에 네. 좀 욕심 나더라도 운동의 기본기가 본인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네. 살살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어떤 운동을 네. 하더라도. 네. 하고 나서 개운한 운동이 있고 하고 나서 좀 힘든 운동이 있어요. 네. 개운한 운동 위주로 하시다가 보면 여러 가지 좀 접해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수영을 하지만 수영 운동은 30살 중반에, 30대 중반에서야 시작을 하게 된 거라서 네. 네, 수영을 그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물을 워낙 무서워하니까. 네. 근데 조금씩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은 저한테는 수영하고 조깅이 제일 맞는 운동인 걸 찾아듣긴 했거든요. 네. 좀 각자 개인적으로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경춘선 패선부지님은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더우면 찬물을 많이 마시는데 얼음물 마시면 살찐다는 거는 소문이죠.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느냐는 얘기인가 봐요. 네.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건 없고요. 네. 다만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이런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분 얘기를 하셨는데, 물을 마시면 위에 이제 운동이 좀 원활해지면서 원래 먹던 양보다, 식사량보다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된다, 물을 많이 마시면. 네. 그래서 이제 식사량이 늘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네. 물만 마셔도 살찌는 일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음물을 드시든 따뜻한 물을 드시든 물만으로 살찌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얼음이 들어간 네. 음료수를 드시면 네. 당연히 이제 살이 찔 수 있죠. 네. 그리고 집에서 에어컨만 틀어놓고 사는데 이런 무더위 에어컨을 장시간 틀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어컨을 장시간 틀지 말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사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 대부분, 그러니까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다 건물은 에어컨 틀잖아요. 거의 네. 하루 종일 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게 이제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위에 취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체온 조절을 하는 몸의 신체 능력이 일정 온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 좀 이제 몸도 적응을 하고 이 온도 내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네. 바깥하고 실내하고 온도 차이가 5도, 10도 이상 벌어지게 되면 신체 입장에선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네. 하니까. 네. 근데 더위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일상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당연히 에어컨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에어컨 찬바람만 맞으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분들은 당연히 에어컨을 안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신 거라서 요거는 전적으로 그냥 개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실내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몸은 좀 적응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화로 여쭤봐도 상태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네, 달콤한 농부님께서 토마토의 효능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긁어오셨어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 혈액순환 좋게 하고 혈전 예방, 고혈압 치료에 좋은 루틴 성분이 들어있고, 익혀 드시면 이 주성분인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좋아진다고요. 벌써 제가 이 게시판에서 보기엔 3분이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되시기를 바라고. 네. 토마토를 네. 판매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 한 박스 팔 때마다 5,000원 저기 조합 후원비로 내시겠다 그래서. 우와. 네, 저기 미나미나님 질문 올라오셨는데요. 네. 한 5일 정도 증상이 됐는데 잘 때 일할 때 수시로 심장이 스스로 쪼였다 풀렸다 하는 증상을 느끼신다고요. 아이고. 지금 네. 감기 증상으로 처음 이비인후과 갔다 내과로 가서 약 처방 받아 먹고 있는데 이 감기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먹고 나서 새벽 3, 4시에 이런 심장이 쪼이는 듯한 느낌 때문에 깬다고 해요. 냉방병일까요? 이게 닷새나 지속되니까 좀 무서운 생각도 든다고 하셨어요. 일단 냉방병은 기본적으로 증상이 약간 감기랑 비슷해요. 네. 원래 이제 냉방병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냉방병은 원조가 뭐가 원조냐면 옛날에 에어컨 실외기 이제 냉각수를 이렇게 좀 큰 빌딩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건물 위에 이렇게 냉각수를 모아두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레지오넬라균이라는 세균이 잘 살아서 네. 그 레지오넬라균이 에어컨 시설을 타서 이제 사람들의 건물 안까지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호흡기 질환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에어컨을 틀면 호흡기 질환이 걸릴 수 있어서 요거를 이제 냉방병이다라고 일컬었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의 에어컨 설비는 예전하고 달라서 이렇게 레지오넬라균이 냉각수에 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레지오넬라 폐렴을 보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요즘 말하는 냉방병은 아까 전에 경춘선 폐선부지. 경춘선 폐선부지. 네. 당황했어요, 순간. 경춘선 폐선부지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큰 채로 계속 있으면 요즘에 냉방병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몸살 느낌이라던가 머리가 좀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입맛이 떨어지고 감기랑 비슷해요, 증상이. 목이 약간 따끔따끔하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미나미나님의 증상은 냉방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감기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갔다 요거는 냉방병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새벽에 심장이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내과를 감기 때문에 다니고 계신다면 내과에서 한번 그 증상을 얘기해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이 증상의 원인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심장의 이제 왼쪽 가슴 아래쪽에 있는데 그쪽이 정확하게 지금 증상이 있으신 거라면 요거 내과에서 바로 그 심전도 검사를 비롯해서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닷새나 되게 이렇게 방치해 두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무시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심장 질환 중에 협심증이나 심장마비 이런 증상들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자다가 그렇게 불편해서 잠이 깰 정도로 계속 증상이 있으시니까 이게 뭐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나미나님은 지금 일단 빨리 가시라는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빨리 가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 요런 경우에 의심되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가슴팍 왼쪽 아래에 있는 정말 그 심장 위치의 통증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라고 한다면 뭐 자다가도 그렇게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협심증 중에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다른 어떤 뭐 흡연이라든지 이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 심장 질환일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심장 질환이 없으시고 다른 제가 말씀드린 뭐 혈압이나 뭐 콜레스테롤 문제가 없으시다면 아마 큰 문제는 아닐 거니까 요거는 병원에 가서 위장장애 때문에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복중에 꼭 사람들이 보양식이라고 찾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정말 이 여름철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보통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고단백 음식이에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렇게 좀 스태미너라고 하는 기력이 딸릴 때 보양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많이 드시는 거고요. 꼭 그 복중에 많이 드시는 음식이 아니어도 제철 과일을 통해서 풍부한 어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아미노산을 섭취한다던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고단백 음식이라고 하는 게 뭐 콩이나 단백질, 그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꼭 그렇게 특정 음식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런 걸 먹으면 누가 사줘서 혹은 또 내가 누구를 사주면서 먹으면 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까? 네, 왠지 이렇게 네. 뭐 보호받고 있는 네.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정재닥 선생님은 채식만 하니 이 여름에 보양식으로 채식을 네. 뭘 드세요? 저는 과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여름에. 여름에는 제철 과일이 여름이 거의 뭐 가장 화려하잖아요. 네. 그래서 채식을 하기 전에는 과일을 챙겨 먹는 일이 좀 드물어졌는데, 이제 여름에는 제철에 나오는 야채랑, 그러니까 채소랑 과일을 그때그때 굉장히 좀 많이 먹는 편이고요. 네. 평소 여름이 이제 겨울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땀이 더 많이 나고, 영양을 소모가 더 많아서 그런지 더 많이 먹게 되긴 하지만, 가능하면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전화 상태가 깨끗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니면은 딱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을 가르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오시면 로드무비 찍는 건데, 그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니에요. 그럼 위험하죠. 고맙습니다. 더위에 네. 잘 지내세요. 네. 네. 소소한 주치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